먼저 우리는 긍정적 행동 지원 하면 머리에 박혀 있는 게 있죠. 보통 긍정적 행동 지원 하면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들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문제 행동을 없애는 것, 이것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긍정적 행동 지원의 철학은 문제 행동을 없애는 것, 이것에만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아동에게 행동을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에요. 그리고 긍정적 행동 지원은 문제 행동의 제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문제 행동으로 달성하였던 그 결과들을 다른 바람직한 행동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긍정적 행동 지원의 큰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긍정적 행동 지원은 단지 문제 행동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개선함으로써 그리고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아동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 행동 지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슈가이 등은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이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이게 이제 목표가 되겠죠. 긍정적 행동 중재 프로그램과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 변화,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어떤 행동 수정에 있어서의 실험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즉, 긍정적 행동 지원의 가장 큰 핵심적인 목표는 아동의 삶의 질의 변화인 거죠. 그리고 적용하는 중재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문제행동 중재가 중심이었던 그런 중재 프로그램, 여기에 플러스 체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행동 중심이었던 중재 프로그램에다가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은 아동이 이후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게끔,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바람직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중재 프로그램보다 여기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의 중재 프로그램은 가르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냐면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죠. 어떤 행동이냐면 아동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그리고 미래에 살아갈 때 필요한 그 행동,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중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계, 어떤 체계인가요? 학교의 체계입니다. 아동의 행동 발달을 위해서 학교 체계를 개선하고 학교 체계를 운영하는 것을 긍정적 행동 지원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즉, 아동이 이러한 문제 행동을 하였던 것은 아동이 스스로 개발해야 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라는 그 공간 안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행동이 유지 발전되었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역시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단지 행동중재 프로그램만으로 이 행동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행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 체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아동의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은 PBIS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긍정적인 행동 중재 1 프로그램과 이 체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래 PBS를 소개할 때는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에 근거하지 않았어요. 일단 PBS란 PBIS, 스쿨 와이드 PBS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PBIS로 소개하고 있더라. 1997년 장애인 교육법의 수정안에는 학교 교육 환경에서 원하는 행동을 식별하고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이라는 언어가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서 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 and Support죠. 그럼 왜 PB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PBIS를 사용하였을까? PBS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미국에 PBS라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Public Broadcasting System이라고. 그래서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PBS를 하지 않고 PBIS를
PBIS로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PBS는 PBIS와 개념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PBS를 이야기할 때 PBS 또는 PBIS 둘 다 통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PBIS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PBS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PBS로 저는 개념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S는 긍정행동관리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처벌적 관리보다는 개인에게 기대되는 행동 목록을 만들어서 이를 교육하고 긍정적으로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나가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긍정적 행동 지원입니다. 여기서 처벌적인 관리라고 했는데요. 과거에는 벌이나 훈계 중심의 어떤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벌, 훈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 그리고 벌과 훈계를 했을 경우에는 아동이 그것을 이겨내는 효과가 있더라. 이겨낸다는 건 뭐죠? 처음엔 낮은 벌과 훈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동이 이걸 이겨내고 이거 좀 받을만한데? 라고 했을 때 교사는 어쩔 수 없이 그 이전보다는 높은 단계의 벌과 훈계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동은 또 그 벌과 훈계를 이겨내게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교사는 벌과 훈계를 더 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아동의 훈계에 있어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즉 이렇게 처벌적 관리를 하다 보니 교사도 힘들고 아동도 힘들고 아동은 계속적으로 그 벌을 이겨나가게 되고 그래서 학교 관리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벌적 관리에서 좀 벗어나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처벌적 관리보다는 개인에게 기대되는 행동 목록을 만들자. 어떤 목록? 나에게 필요한 목록은 무엇인가? 일단 정하고 또는 학교에서 필요한 목록, 즉 학교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들을 어떻게 우리는 실천해 나갈 것인가? 이런 목록들을 만들고 내가 속한 공간에서 교실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식당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등하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목록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됐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자. 그리고 이전에 처벌했던 것을 완화시키고 처벌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처벌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강화 중심의 어떤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 이것이 긍정적 행동 지원입니다. 그리고 긍정적 행동 지원은 학생들의 행동과 관련된 효과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학교나 가족, 지역사회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은 학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동의 행동이 학교에서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가깝게는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량까지 한번 우리가 체계적으로 행동관리를 위해서 한번 접근해보자. 이것이 긍정적 행동 지원. PBS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동지원 시스템입니다. 보통 이제 PBS가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는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개별적인 중재, 만성적인 어떤 문제행동이 있는 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중재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중재에 강조하면서 그동안의 어떤 문제행동의 혐오적 중재 접근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해석되었습니다. 즉 개별적 차원의 중재가 강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발전하게 됐죠. 지금은 학교의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 및 학급 차원 또한 개인 차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 직업, 사회, 여가, 지역사회, 가족 등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제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과거의 개인 차원의 중재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 차원의 중재, 그를 통한 개인의 삶의 질 변화를 최종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적 행동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행동 지원 시스템이 입각해야 되고 학교는 이 시스템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건가? PBS는 시스템, 자료, 실행에 의한 프레임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긍정적 행동 지원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시스템, 즉 학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결과, 행동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시스템, 데이터, 그리고 학생의 실행을 개선하고 통합하기 위한 증거 기반 프레임워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데이터가 핵심이죠. 학생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계속 기록을 해야 돼요. 긍정적 행동 지원은 기록에 시작해서 기록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학교의 시스템 되는가, 교장 선생님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할 만한 교사들은 실행 능력이 되는가, 그리고 학생들은 실제로 긍정적 행동 지원 시스템에 따라서 자신의 강화된 행동을 실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 행동을 제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BS는 행동주의 과학입니다. PBS의 개념적 기초는 행동은 학습되고 규칙적이며 조작 가능하다, 이러한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인간 행동의 과학은 이러한 원인, 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을 발견하고 분석함으로써 그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과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과학의 구성 요소가 관찰과 기술, 예측하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예측하냐면 그 결과가 있게 되기 그 이전에 자극을 통해서 예측하는 것입니다. 스키너는 우리가 그것들을 조작할 수 있지만 조작할 수 있는 한 우리는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아동이 그 다음 행동을 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통제의 의미가 매우 좀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행동과학 원리에서는 이 통제의 원리를 단순한 어떤 그 아동을 소유하기 위한 이런 목표가 아닙니다. 아동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통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PBS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동을 다룹니다. 즉 PBS는 응용행동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죠. 응용행동 분석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다음에 7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 베어 울프 리슬리, 이 학자가 주장했던 1968년도에 주장했던 응용행동 분석의 7가지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어플라이드, 응용적인가, 즉 연구하고자 하는 행동, 자극 및 또는 유기체는 인간과 사회에서 사회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선택되었는가, 이런 부분이죠. 즉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행동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행동 수정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행동도 다뤘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행동을 다루다 보니 심지어는 인간에게 공포 실험한다든가 이런 것도 했었죠.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어플라이드 하는 것은, 응용행동 분석의 응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행동인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즉 철저히 인간 중심에 놓고 이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타당한 행동을 중심으로 그 행동을 선택한다라는 차원에서 어플라이드입니다. 두 번째, 행동적인가, 추상적인 걸 다루지 않습니다. ABA는 물리적 사건으로 구성되며 정확한 측정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행동은 측정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행동을 바라봅니다. 즉 행동을 다루는 것이지 행동 같은 것, 이것을 다루는 것은 아니죠. 행동을 다루는 것이지 행동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직접적인 행동, 그 행동, 어떤 행동으로 표출되는가. 행동에는 기능과 형태가 있죠.
같은 침을 받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어떤 행동은 공격성의 기능을 받는 반면에 어떤 행동은 위생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행동적이라 한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전 사건이 어떤가를 파악하고 그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적. 해당 행동의 발생 또는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즉, 어떠한 선행사건에서 그 행동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분석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Applied Behavior Analysis, 이렇게 하면 응용행동 분석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여기에다가 네 번째, 기술적이다. 기술적이란 말은 특정 행동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술이 완전히 식별되고 설명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실행 절차의 어떤 구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아이를 대상으로 그 실행 절차를 가지고 행동의 결과를 이끌어냈는데, 그러면 다른 아이에게도 똑같은 이런 방법을 적용했을 때 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복 측정이 가능하고 이 반복 측정됐을 때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기술적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다음은 개념적으로 시스템화된. 절차와 응용 프로그램은 행동 원칙과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행동 원칙? 행동 분석의 원칙이죠. 행동주의 분석의 원칙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시스템화된 이런 뜻입니다. 여섯 번째, 효과적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 실용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일반화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동이 유지되어야 되고 다양한 가능한 환경에서 또 일어나고 다양한 관련 행동으로 확산되는 행동의 변화를 우리는 일반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학교에서 어떤 행동을 배웠다면 집에 가서도 그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예의 바른 학생으로서 인사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집에 가서도 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 응용행동 분석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응용행동 분석의 7가지 차원을 PBS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달리 말씀드리면 PBS는 ABA를 응용행동 분석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를 적용하고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학교에서 체계화시키는 것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원리라고 보시면, 긍정적 행동 지원은 교육적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의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시스템 및 방법을 변경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먼저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을 재설계하는 응용과학입니다. PBS는 응용행동 분석의 요소를 통합했습니다. PBS는 정상화 포용운동, 사람 중심 가치를 지지합니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환경에서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기회에 접근해야 한다. 이게 어디에 녹아 있는 거죠? ABA의 응용적이라는 부분에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과 같은 기회에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원리는 응용행동 분석이 얘기했던 행동 분석은 응용적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차원에서 인본주의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본주의 가치에서 보이는 그런 추상주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본주의가 경험주의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즉, 철저하게 PBS는 과학적 사고에 기반합니다. 학교의 모든 현상을 측정하고 분석하고 이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하는 이러한 과학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이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긍정적인 행동 중재 프로그램과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긍정적 행동 지원은 학생의 행동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데이터, 시스템 및 실행을 개선하고 통합하기 위한 증거 기반 프레임워크이다. 긍정적 행동 지원은 정상화, 포용 운동, 사람 중심 등 인본주의적 가치를 지지한다.
그러나 인본주의가 경험주의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긍정적 행동 지원은 과학적 사고에 기반한다. PBS의 3단계 예방 시스템은 다음과 같죠. 방금 말씀드린 공중보건 예방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자, 1차 예방 시스템은 누굴 대상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그리고 교실에서의 어떤 행동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 학생과 이런 그 스텝과 그리고 전체 어떤 학교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1차 예방 시스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 문제가 있는 경우 약 한 15% 정도 내외의 학생들은 꼭 문제 행동이 있습니다. 학교에 보면. 그럼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차적 예방 시스템으로서 특별한 어떤 그룹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at risk를 하죠. 행동에 있어서 위험 학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방 시스템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한 5% 내외 정도 됩니다. 심각하고 만성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개별화된 지원, 개별 지원을 통해서 아주 위험한 문제 행동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행동들을 교육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춥니다. 즉 전체적으로 PBS 3단계 예방 시스템은 1차적 보편적 설계, 2차적 소그룹 설계, 3차적 개별 설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중단계 지원 시스템은 RTI, 즉 반응대 중재와 그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다중단계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RTI와 행동 중재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1차적 보편적 예방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위하여 지도합니다. 전체 학생이 실천하는 어떤 행동 매트리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식당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복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차 안에서는, 스쿨버스 안에서는 어떻게 하고, 사물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바람직한 행동들의 목록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이 실천하고자 하는 다짐대회 같은 것들을 하고요. 아침에 와서 조회 같은 걸 하면서 조회 같은 경우는 뭐 학급 단위로 진행될 수도 있고 전체 차원으로 진행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자 하는 운동들을 벌이죠. 이러한 행동 목표 아래에서 집중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이 이제 줄기 시작합니다. 교사들이 학생을 훈육하는데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늘어나고 또 수업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차적 중재, 행동 중재, 행동 매트리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보시면은 리스펙트, 존중하자. 그 다음에 리스판서블, 책임감을 갖추자. 그리고 세이프, 안전하자. 이게 사실 이 학교의 세 가지 목표예요. 세 가지 목표고, 그러면 그 위에 보면은 모든 학급에서, 그 다음에 복도에서, 그 다음에 놀이터에서, 화장실에서, 카페테리아에서, 버스에서 존중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목록들을 다 하나씩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목록들을 갖추고 각 공간에 이렇게 포스터 형식으로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항상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든 교실에서는 리스펙트하고 리스판서블하고 세이프하자. 그리고 복도에서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자. 뭐 조용히 걷는다거나 아니면 옆 친구와 장난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실천하도록 하자.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도에서는 항상 오른편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크게 장난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겠죠. 놀이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해요? 양보하자. 놀이터에서 먼저 타려고 싸우지 말자. 그리고 뭐 책임감을 갖추기 위해서 놀이기구들을 아껴서 사용하자. 안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조심스럽게 놀이기구를 사용하자.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겠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카페테리아에서도 버스 공간에서도 항상 이 세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좌우로 매트리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행동 매트리스라고 합니다. 또는 행동 지원 매트리스라고 하죠. 이러한 행동 지원 매트리스 안에서
1차적 지원은 늘 포스터를 통해서 강조하고 아침마다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 아니면 학생 주임 선생님께서 이러한 실천 사항에 대해서 학생들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학급 회의 때 우리는 이걸 잘 실천하고 있는가 토론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교 전에 선생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이래서 항상 이런 공간에서의 어떤 안전을 지키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1차적 중재라고 하죠. 예, 1차적 예방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렇게 1차적 예방 시스템을 했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그걸 다 지키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에서 손을 닦는 법을 그 포스터를 넣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화장실을 막 6단계, 7단계 맞춰서 손을 씻고 이러진 않죠. 그렇다 하더라도 감기 걸려야 안 걸려요? 네, 감기 걸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천하려고 노력해도 감기 걸리기 마련이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 보편적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을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즉 티어 1, 1단계 중재 및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하위 학생들이 한 15% 정도는 있더라. 이런 경우는 N리스크라고 해서 위험 학생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문제 행동의 악화 방지를 위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교실에서 좋지 않는 행동을 초래하는 사회적, 정서적 또는 학업적 문제에 직면하고 이러한 사회적, 정서적, 학업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죠. 이 2차 예방중재는 주로 이제 소그룹 단위로 이루어져요. 보통 학교에서 보면 좀 까분다. 근데 좀 지나치게 까분다. 나댄다. 너 좀 지나치게 나댄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도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이렇게 폭력성이 좀 있다. 이런 친구도 좀 있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와서 좀 분란이 많죠. 친구들하고 지내는데 어려움이 있고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고 그 수업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친구들을 방치하게 됐을 경우는 어때요? 나중에 심각한 어떤 그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예방하자라는 차원에서 2단계 소그룹 예방 그 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서 체크인, 체크아웃이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치코 뭐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체크인, 체크아웃은 뭐예요? 호텔에서 들어올 때 먼저 체크인 하죠. 그리고 나갈 때 체크아웃을 해요. 그러면 학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2차 중재에 속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먼저 체크인을 해요. 체크인하고 오늘 하루 이렇게 지내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집에 갈 때 나는 오늘 하루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요. 그럼 먼저 뭘 해야 돼요? 이 학생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는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알매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관찰하거나 점검할 기회가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체크인, 체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학교 오면서부터 오늘은 이렇게 활동해야겠다 하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어때요? 오늘 잘했는가? 내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갖습니다. 이렇게 치코 전략, 체크인, 체크아웃 전략은 동기부여를 통해 학생들의 교실 행동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학생이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 서너 가지 목표 행동을 정합니다. 이건 교사가 강제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하고 상담을 해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학생들도 이해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고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등교할 때 체크인 하죠. 오늘은 이거 한번 실천 한번 해볼게요. 하교할 때 오늘 이거 실천 못했네요. 실천했네요. 자, 이러한 학생이 체크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교사는 보상을 해주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실제로 사용했던 그 점검표인데요. 어떤 학생이 학교 와서 친구들하고 자주 다툼이 있어요. 다툼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구를 밀쳤다거나, 그 다음에 놀이터에서 사용하다가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어떤 자극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그러면 네가 고쳐야 할 게 뭐니?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아, 그래?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 하루 점검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자라고 했더니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올 때는 저 위에 보면 하루 일정이 있잖아요. 이 하루 일정, 여기 보시면은 하루 일정에 대해서 오늘의 주된 할 일이 뭐고 특별한 일이 뭔지 이렇게 적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뭐 이렇게 오늘의 시간표들을 적으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주된 할 일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겠어요. 어떤 때는 친구하고 약속 지키기, 어떤 때는 친구하고 놀기, 이런 것들이 주된 할 일인 거예요, 오늘. 그래도 된다, 사실. 그래도 된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학교의 일정에 맞춰가지고 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사실 아동 행동이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일정을 정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자기점검표는 미리 만들어 놓죠. 제가 3개를 줬어요. 등하교시 입안에 들렀나요? 왜냐하면 체크인, 체크아웃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들기만 하면 저거는 내를 자기가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쉬운 거예요. 2번째, 선생님에게 웃으며 인사했나요? 이것도 체크하기 쉬워요. 예. 3번째, 친구들에게 웃으며 인사했나요? 네, 이것도 체크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네가 고치고 싶은 게 뭐니? 한 2개, 3개만 넣어봐라 라고 했더니 3개를 넣어요. 그 밑에는 다 이제 지우는 거죠. 그래서 그 3개를 넣어서 매일 6개의 항목에 대해서 이 아이는 자기점검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 위에 3개를 실천하기도 쉽지 않아요. 등하교시에 항상 여기에 들러야 되고요. 그 다음 선생님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지켜야 할 것 3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적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갈 때 오늘 누구누구가 자기점검을 잘했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날짜를 쓰고 작성자 본인 이름 쓰고 사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자 확인을 해줘요. 그러면 본인이 뭔가 굉장히 어떤 서류인 것처럼 작성을 하죠. 그러고 나서 저는 이 폴더에 계속 저장을 해놓습니다. 하나씩 쌓아나가요. 쌓아나가고 나는 그 학생이 얘기했죠. 내가 이것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이 점검표를 일주일에 5개를 쌓으면 무조건 햄버거를 사주겠다. 저하고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일종의 행동 계약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저기 표시를 내가 잘했나요에 동그라미 X가 있는데 잘했나요에 잘한 것만 표시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점검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상을 받아요.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침에 체크인하고 집에 갈 때 체크아웃하고 이게 이제 습관화가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되돌아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정서적 문제가 있고 사회적 문제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이런 게 쉽지 않죠. 우리 성인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 수행하게 돼요. 그런 과정 안에서 정말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너 왜 이랬어? 라는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도 스스로 관찰해요. 자, 어떤 때는 보면 저희가 O 있고 X가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표시한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표시한 경우는 어떤 경우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표시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표시하면서 오늘은 중간에 표시했네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잘했어 라고 이제 격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못했다는 얘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오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칭찬해주고 사인을 해주죠. 자, 저걸 하게 되면 좋은 거는 본인이 스스로 되돌아보고 본인이 잘못했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되돌아보면서 자기 교정의 효과가 있죠. 자기 관찰, 자기 점검, 자기 교정의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제 사인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 사인도 중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또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잘 따르는 여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그 선생님한테 받아와라. 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저기에 OX에 항상 O가 될 수 있도록 본인이 스스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O가 있게 노력하고 그 선생님은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작성자의 저 대신 사인을 해주게 되는 거죠. 확인자에. 그러면 이 친구가 스스로 행동을 교정하고 그리고 그 교정된 결과를 자신이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사회적 강화를 받는다. 이처럼 이제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특히 이제 중학교 정도 되면은 되게 이런 자기 점검표 체크인 체크아웃이 효과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3차 개별 지원. 우리가 1차적 예방 지원, 2차적 예방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응하지 않는 학생들이죠. 이런 학생들은 3차 추가 개별 지원을 하는 거죠. 고위험 행동을 보이는 학생, 심각한 행동을 보이는 학생, 만성적인 문제 행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3차 개별 지원을 해야 됩니다. 특정 학업 또는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성된 어떤 개별 계획의 형태가 있어야 돼요. 이 과정 안에서는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심리학자, 우리는 배치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만 심리학자 또는 부모, 이 아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그리고 관리자, 왜 이런 행동중재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실무원 선생님까지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약 한 5% 정도의 학생들이 이런 심각하고 만성적인 문제 행동을 가진 학생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PBS라고 하면은 사실 3단계 PB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이제 스쿨와이드 PBS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작은 의미의 PBS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개별 지원의 PBS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별 지원의 PBS를 통해서 5% 미만의 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과 행동 변화를 보는 것이 3단계 개별 지원입니다. 이 개별 지원 단계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서 진행돼요. 물론 이제 얘기하는 학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정리해 본 바에 의하면 대체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행동 지원 팀을 구축해요. 이게 이제 그 지원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원의 의미만을 이야기하면은 배경적인 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겠죠. 행동지원 팀을 구성해. 이 팀을 구성해서 이 학생에게 영향이 있는, 이 학생의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타자,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을 먼저 파악해야겠죠. 그리고 이 행동지원을 끝까지 이끌어 가기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의 행동에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역시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활동하는 공간 중에서 그 공간에서 그 행동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또 누구인가. 그리고 또 이 행동 중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 안전지원 계획, 안전망 설치 계획 이런 부분도 이제 포함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 행동지원팀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면담을 하겠죠. 면담은 담임교사라든가 부모, 이 학생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람 면담을 통해서 먼저 이제 문제 행동을 정의하고 무엇을 먼저 가르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평가를 합니다. 기능평가를 해서 이 학생 문제 행동에 가설이 수립된다면 바로 행동지원 계획을 수립하겠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 직접 관찰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설이 수립됐다? 그러면 바로 이제 행동지원 계획을 수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이제 기능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능 분석은 뭐예요? 실험적인 상황을 통해서 학생의 문제 행동의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기능 분석이죠. 이렇게 이 세 가지 절차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거치면서 가설을 수립하고 행동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긍정적 행동지원에서 행동지원 계획은 단순히 문제행동 제거에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문제행동 제거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 그리고 이 아이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이제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게 행동지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저 행동지원 계획에서 포함되어야 할 것은 반드시 이 행동, 가르치는 행동은 누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기를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성 훈련은 무슨 교과 시간에 누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안전망에 있어서 책임자는 누구이고, 그리고 이런 행동이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먼저 연락하고, 이런 것들이 저 행동지원 계획에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실행을 하겠죠.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지원팀은 회의를 하고,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지원팀 회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가? 애초에 설정한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행정지원은 정말 지원하고 있는가? 관리자는 우리들을 지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 그리고 가정에서는 학교와 연계해서 행동지원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매번 파악해야겠습니다. 실행이 이제 마무리되고 행동지원이 효과적인가? 라고 하면은 평가와 수정을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그렇다면 고강도 기능 분석을 통해서 다시 행동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긍정적 행동지원은 3단계 예방지원 시스템을 적용한다. 1단계 보편적 예방 시스템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행동 실천 매트릭스를 구성한다. 2단계 예방 시스템에서는 1단계 중재 및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하위 집합, 약 15% 학생을 대상으로 행동 지원을 실행한다. 주로 체크인, 체크아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며 사회적, 정서적 또는 학업적 문제를 다룬다. 3단계 개별 중재는 1단계와 2단계 중재 및 지원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적극적 행동 중재를 실시한다. 고위험 행동, 심각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그 대상이다.